자, 그럼 우리 이제 개념 완성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우리 되게 많은 내용을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 자, 이제 개념 완성 문제 보시면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유형 자산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간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간접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틀린 얘기고요. 2번 보시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은 전액 비용 처리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괄구입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남의 건물을 사서 뽀개는 경우엔 토지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지만 기존의 내 건물을 뽀개는 경우엔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을 모두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존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까지 봤고요. 3번 정부 보조 등에 위하여 유형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일에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공정가치로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IFRS는 공정가치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공정가치로 한다고 그랬어요. 체크하시고 네 번째, 이전에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이익에 상당하는 재평가 손실은 별도의 단기 손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을 일단 까고 나머지를 손실로 기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봤고요. 5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능액으로 한다고 했죠. 나온 김에 아마 수능 공정가치는 지금 팔았을 때 받을 돈, 사용가치는 이거 지금 계속 사용할 때 받을 돈이요. 그렇죠? 여기까지 봤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1번 같은 문제들도 나왔다고요. 요즘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 유형 1번 같은 경우엔 2번 같은 문제가 사실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사용하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물리적 실체가 있고요. 한 회계기간을 초과한대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유형자산이요. 그럼 이 중에서 유형자산 뭐가 있습니까? 기계장치가 유형자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 답이고요. 굉장히 쉽고요. 2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1번 토지 취득 후 정부가 유지보수한대요. 정부가 유지보수하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토지로 본다고 그랬죠. 구축물이 아니라 정부가 유지보수하지 않거나 회사가 추후에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계속 지출을 해야 된다면 토지도 건물도 아닌 구축물로 조경, 상하수도, 배수로 등을 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관리하고 회사가 더 이상 정부적인 지출을 안 한대요. 지출 안 한대. 영구적이래. 그러면 토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틀렸고요. 2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은 당연히 비용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참 많이 나왔고요. 세 번째, 현물 출자로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준은 뭐였죠? 내가 현물 출자한 경우에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 중 둘 중에 더 명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이버가 우리 네이버 주식을 발행해주면서 스타트업 회사의 기술력을 받아왔다면 이 기술력보다 네이버의 주식의 공정가치를 아는 게 더 편하겠죠. 비상장 회사가 건물을 받아왔다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보다는 건물의 공정가치를 아는 게 더 편하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보시면 나왔던 얘기다. 정부 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한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안전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간접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아요. 맞고요. 3번 굉장히 쉬운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 물어봤는데 복구원가는 뭐죠? 우리 스타벅스 인테리어 얘기했었죠? 스타벅스 인테리어 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유형자산으로 잡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유형자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인테리어를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이 원상복구에서 발생할 지출도 미리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줘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원가는 인테리어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줘야 된다고 했고요.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취득한다고요. 현금 100 하면서 건물을 취득하는데 건물을 짓고 있대요. 건물을 짓고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대요. 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라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건설 중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요 돈을 내가 빌려왔대요. 은행에서.
여기 차익금 올 겁니다. 그럼 건물을 계속 짓고 있으면 이 차익금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건물 짓고 있는 기간 동안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현금이 10원 나가면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대요. 이자 비용이 10원. 이렇게 발생했대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 이자 비용 왜 나온 거예요? 비용 왜 나온 거예요? 건물 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나온 건데 이거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돼서 수익도 안 나왔는데 관련된 지출액을 어떻게 비용 처리시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 이자 비용을 10원 감소시키면서 여기 건설 중 자산으로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의 취득 원가에 실제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건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빌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취소하고 건설 중 자산이라는 유형자산 거 짓고 있는 건물 계정 과목에 넣어준 다음에 나중에 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가 뒤에서 배웠던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도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라고 해요. 요 금액을. 좋아요. 세 번째, 설계 조립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돼야 되죠. 네 번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또 나왔네.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 문구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차를 사요. 차를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차를 산다 그러면 반드시 뭘 사야 되냐면 국공채를 사야 되거든요. 국공채? 그럼 국공채 시장 가격이 한 80원쯤 된다 그러면 저희는 실제 구입할 때 100원에 사야 돼요.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차를 사려면 채권을 좀 사줘야 된다고요. 법에 의해서. 토지나 차량 등을 사게 되면 법에 의해서 채권을 사줘야 돼요. 그럼 요 경우에 실제로 요 채권 시장에서 사면 80원인데 차나 땅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채권을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경우에 조금 더 비싸게 산다고요. 그럼 요 20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20원은 당연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회계처리를 보면 현금 100원이 나가면서 차량이라면 차 100원 이렇게 기재하고 현금 100원 주고 채권을 샀으면 여기 채권이라는 자산으로 80원 오게 되고 비싸게 준 20원은 자동차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채권을 살 필요도 없는데 더군다나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 취득하려고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요것도 자동차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채권으로 하지 말고. 그럴 수는 없죠. 이거는 별도로 내가 이제 바로 팔아버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원금이랑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 그냥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장 가격의 차이만큼 요 금액은 당연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